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 민간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관한 전통적인 금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삶의 지혜를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대운을 알아챌 수 있는 비법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풍습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몇 가지 지켜야 할 예절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으로 바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다른 곳에 들르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시장 같은 번화가, 다른 사람의 집, 식당 등은 절대 방문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조상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불길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온 사람은 그 기운이 몸에 묻어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 들르면 그 불길한 기운이 그곳에 퍼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점이나 시장 같은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 불길한 기운이 퍼지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집에 들르면 그 집안에 불행이 생길 수 있다는 미신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장례식장에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깨끗이 씻고 소금을 뿌려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부정한 것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풍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관습에는 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장례식장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을 모르고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식당이나 카페에 들르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풍습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 3일 동안은 외출을 삼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7일 동안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풍습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특히 어르신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가능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특히 들르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곳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장이나 상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사하는 곳에 불길한 기운이 퍼지면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이런 믿음이 강했지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장사하는 곳에 복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처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온 사람이 상점에 들어서면 그 복이 달아난다고 여겼습니다. 요즘도 시골의 전통시장이나 오래된 상점에 가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상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첫 손님으로 장례식장에서 온 사람이 들어오면 그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첫 손님에게 복거래를 하며 재물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장이나 상점에 들르는 것은 그곳의 상인들에게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집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척이나 친구 집에 들르는 것도 금기시되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더욱 그랬지요. 어린아이들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불길한 기운의 영향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옛 어른들은 특히 갓난 아기가 있는 집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출산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 집에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사람이 들어가면 아기에게 해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문 앞에서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거나 방문 전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의 정화 의식을 거쳤습니다. 또한 임신한 여성이 있는 집도 방문을 삼가야 했습니다. 임신부는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길한 기운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통에서는 임신부를 태기가 있다고 표현하며 특별히 보호했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사람이 임신부를 만나면 태아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경사스러운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결혼식장이나 돌잔치, 환갑잔치 같은 축하 행사에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슬픔과 기쁨의 에너지가 서로 충돌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간 신앙에서는 상과 경사는 서로 상반된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을 치른 후 바로 경사스러운 자리에 참석하면 그 자리의 기쁨이 깨질 수 있다고 여겼지요. 특히 결혼식은 두 사람의 평생 행복을 기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길한 기운은 철저히 배제하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례식장에 다녀온 당일에는 어떤 축하연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3일 또는 7일까지 기다렸다가 경사스러운 자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을 당한 지 100일 이내의 가족은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예절도 있었지요. 넷째, 종교 시설입니다. 절이나 교회, 성당 같은 종교 시설도 깨끗하고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바로 이런 곳을 방문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찰을 청정한 곳으로 여기며 부정한 기운이 들어오면 그 공간의 신성함이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찰 안의 불상과 불단은 더욱 신성시되었지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돌아와 바로 절에 가는 것은 삼가야 했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의 성당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신성한 공간인 만큼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물론 종교마다 관점이 다르고 현대에 와서는 이런 관습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어르신들 중에는 여전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섯째, 식당이나 유흥시설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 술집이나 식당에 가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거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더욱 그랬지요. 전통적으로 장례는 매우 엄숙하고 슬픈 의식이었습니다. 고인을 보내드리는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며 즐기는 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나온 후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지요. 특히 술집이나 노래방 같은 오락시설은 더욱 금기시되었습니다. 이런 곳은 웃고 즐기는 장소인데 장례식장에서 온 슬픔의 기운과 가장 상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퍼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는 것과 즐거움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지요. 여섯째, 병원이나 요양원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픈 사람이 있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방문하는 것도 피해야 했습니다.
이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관련된 기운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환자실이나 수술을 앞둔 환자가 있는 곳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불길한 기운이 닿으면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병원에 가야 할 경우에는 집에 들러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은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일곱째, 농경지나 가축사육장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나 가축을 키우는 곳도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르면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작물이 잘 자라지 않거나 가축이 병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이런 믿음이 강했습니다. 농사는 생명력과 풍요로움의 상징인데 죽음의 기운이 이에 반하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농부들은 장례식에 참석한 날에는 바치를 하지 않거나 반드시 몸을 정화한 후에 농사일을 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임신한 가축이 있는 축사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사람이 들어가면 가축이 유산을 하거나 새끼를 낳지 못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학교나 학원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도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방문하면 안 되는 장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들은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불길한 기운의 영향을 더 받기 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험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죽음의 기운이 학업 성취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장례식에 다녀온 후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 바로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런 금기사항들은 지금 들으면 미신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습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고인에 대한 예의 측면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고 외도하는 마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생과 건강의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시신을 다루는 장소에서 질병이 옮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돌아와 몸을 씻는 것이 중요했을 수 있지요. 세 번째로 심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굉장히 큰 정신적 충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차분히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좋지 않을 수 있지요. 요즘에는 이런 풍습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와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일상생활로 바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졌지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전통적인 금기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어르신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했다면 가능한 이런 전통적인 예절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장례식장에서 바로 직장으로 복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최소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장례식장에서 나온 후 집에 들어가기 전 손과 얼굴을 씻는 것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키는 풍습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신이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한 요즘에는 장례식장 시설이 많이 현대화되어 예전처럼 불결하거나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이런 금기 사항들이 많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 들르면 안 되는 곳들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전통 풍습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배려가 담겨 있는 문화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는 어렵겠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가질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장례식에 다녀오신 후 무심코 다른 곳에 들르셨다가 어르신들에게 지적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지치기 마련이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차분히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남은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며 자신의 마음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또한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후에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풍습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존중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남은 이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비록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현대화되었지만 이런 마음가짐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장례식에 참석하신다면 이런 전통적인 예절을 기억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꼭 미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올 때의 전통적인 금기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